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37주차 9월 11일에서 9월 17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수구보수적 통치 행위에 공천권 행사 눈치만 보면서 행정부 견제 역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단식 외에 국회의원 다수는 정권의 공격에 대응한 투쟁과 정치,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여야정치는 전체 유권자의 각각 30% 지지자를 앞에 놓고 벌이는 권력 빼앗기 경기처럼 보입니다. 노동자 서민들의 판결은 가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재판은 언제나 정치적 재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권력의 의도와 수사 지침에 따른 수사와 기소, 수사기관장 직선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기구 법제화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공무원 부정 채용은 타인의 공무단임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아주 사악한 범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회는 자본주의 토대에 기초한 수구보수 양당의 권력 나눠먹기 다막 구조 하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재와 살인을 행한 전직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그런 시대를 역사적으로 부활시키려는 시도, 역사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던 정부의 상저하고 주장은 상저하저에다가 주세 수입 부족과 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 인프라와 연관산업의 토대 없는 금융화나 금융의 세가는 거품을 통한 착취 구조의 강화일 뿐입니다. GDP로 표현되는 경제 규모가 아니라 생산과 분배 구조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조세 재정 정책에서 결과로 나타난 세수 오차보다 재벌과 부자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로 빚잔치를 벌이지만 거미줄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는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현 정권 사이의 통계 조작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계급적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서울의 식료품 물가, 노동자 서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AI 그 자체가 아니라 학문이나 산업의 토대 위에서 발전해야 하고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교통의 핵심은 편리함과 동시에 취약계층과 교통약자에게 평등한 이동권 보장, 그리고 공공교통 종사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과 삶의 질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토목공사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고속철도 선로위를 달리는 KTX와 SRT가 각각 두 개 회사에 소속된 게 무슨 경쟁 체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발생 시 처벌하기 위한 규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산과 성장의 목적은 평등하고 복지가 보장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입시 경쟁, 시험 위주의 학교와 교육이라는 울타리를 그대로 두고 교권이니 학습권이니 아무리 얘기해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택이 자본주의 사회의 금융 자본에 의해 뒷받침되는 투기적 상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전월세 문제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권력에 예속될수록 공정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언론 자유는 축소됩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된다면 출생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자살률 세계 1위로 재앙에 처한 위험국가입니다. 국가시험이 공정하게 관리돼야 하나 자격시험 남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안전과 안심할 수 있는 치안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독거노인이 독립된 삶과 질을 높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돌보는 국가 책임 필요성, 디지털 소외 노인에 대한 교육 등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자본 언론은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도 무조건 터부시하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 파업에 대해서는 함구하죠.
자본이 한국의 노동시간을 들어 최장시간 노동국가군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수십만 명의 교사 파업, 공교육 멈춤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이 집회는 무너진 교권에서 비롯됐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온전한 노동 3권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산업, 스타트업 등으로 의미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을 하위법인 노동법에 구체화하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체불 38회 정도면 형사처벌을 넘어 사업 등록을 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가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미국과 유럽이 찬성하고 있고 정부나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기준치 이하라고 떠들어대니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의 위험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자본은 상품 생산을 송전선이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 피해가 막심합니다. 재산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떠안아야 합니다. 태양광은 필요하나 친환경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회용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대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정부는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전선이 강화되는 신냉전 질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설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에서 보듯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국제 정치 질서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과반성 보상을 받아내기는커녕 일본 정부와 기시다 정권에게 면죄부를 준 채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7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